장태석은 태광개발 사장이자 재벌가 후계자로 가문의 기대에 부응하며 성공했지만 내면은 공허합니다. 15년 전 부모님 반대로 첫사랑 한서린과 헤어진 후 정략 결혼한 그의 삶은 겉으로만 완벽했습니다. 우연한 폭설로 회사 직원 이도윤이 서린과 그녀의 딸 수아를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해 태석은 오래된 첫사랑과 자신의 친딸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아내의 방해와 오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겨울의 강원도는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도로를 하얗게 덮어가는 가운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좁은 산길을 조심스레 오르고 있었죠. 차 안에서 이도윤은 핸들을 꽉 움켜쥐고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서울의 태광개발 전략 기획이사인 그가 이런 험한 산길을 오게 된 건 인제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이런 눈이 더 심해지는군. 도윤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가시거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은 이미 오래전에 신호를 잃었고 휴대폰 역시 서비스 지역을 벗어났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도윤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이미 눈길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충격과 함께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가운데 도윤은 자신이 눈 속에 갇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한 의식 속에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윤은 작은 손이 자신의 얼굴을 톡톡 건드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저씨, 괜찮아. 눈 좀 떠보세요. 도윤이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첫 번째로 본 것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어린 소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죠. 다행이에요.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많이 다치셨나요? 여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뒤집힌 차에서 구조되어 낯선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아늑한 찻집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벽난로에서는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죠. 저는 한서린이에요. 이 아이는 제 딸 수아고요. 폭설 때문에 당분간 도로가 통제될 거예요. 좀 쉬다 가셔야 할 것 같네요. 이도윤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공간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튿날 아침 도윤은 창밖으로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 그는 늘 바쁘게 움직였기에 이렇게 고요히 눈을 바라볼 시간이 없었죠. 찻집 안은 적막했지만 어딘가 따스함이 감돌았어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도윤은 수아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저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순수한 관심이 도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내가 어제 구해줬구나.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발견했어요. 저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수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난 서울에서 회사를 다녀 여기에 큰 건물을 짓는 일을 하고 있지. 수아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우와, 멋있겠다. 저희 마을에 큰 건물이 생기나요? 이때 부엌에서 나온 서린이 수아에게 말했어요. 수아야, 아저씨 귀찮게 하지마. 학교 숙제는 다 했니? 아직이요. 금방 할게요. 수아는 도윤에게 인사를 하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서린은 도윤에게 다가와 커피 잔을 채워주었어요. 많이 불편하시죠? 마을에는 병원이 없어서 의사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외상은 심하지 않아 보입니다만. 괜찮습니다. 덕분에 생명을 건졌어요.
도윤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가 있는 회사는 태광개발이라고 이 근처에 리조트를 개발하려고 해요. 서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태광 개발이요? 네, 들어보셨나요? 서린은 잠시 침묵했다가 빠르게 주제를 바꿨어요. 눈이 그치면 마을까지 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실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서린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문을 품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태광개발, 그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수아의 제잘거림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서린은 가끔씩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서린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식사 후 수아가 잠든 뒤 도윤은 서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태광개발과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서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잊어버린 과거죠. 그녀의 눈에 서린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곱씹으며 이 낯선 인연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틀 뒤 눈이 그치자 도윤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서린과 수아와의 작별은 묘하게 아쉬웠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도윤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린의 슬픈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태광개발이라는 이름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의문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도윤은 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며칠간의 부재로 쌓인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그는 자꾸만 강원도의 작은 찻집을 생각했어요. 특히 수아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사님, 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비서의 말에 도윤은 사무실을 나섰어요. 태광개발의 사장 장태석은 도윤의 오랜 선배이자 믿음직한 상관이었습니다. 도윤 씨, 무사히 돌아왔군 걱정했네. 태석은 반갑게 도윤을 맞이했어요. 죄송합니다. 폭설로 고립되어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도윤은 간략히 자신의 사고와 구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이군. 근데 어디서 지냈나? 태석이 물었어요. 산속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찻집 주인 한서린이라는 분과 그녀의 딸이 저를 도와주었죠. 태석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한서린이라고 혹시 사진 있나? 도윤은 의아했지만 휴대폰을 꺼내 서린과 수아가 함께 찍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수아가 장난스럽게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태석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서린이 정말 서린이 맞아? 사장님, 혹시 그분을 아십니까? 도윤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태석은 의자에 깊이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네. 15년 전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했었지. 하지만 내 부모님이 극렬히 반대하셨어. 서린은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거든. 결국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네. 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딸이 있다고? 그녀에게 딸이 있다고 몇 살이지? 10살쯤 돼 보였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10살. 우리가 헤어진 지 15년. 그럼 서린이 임신했을 가능성이? 도윤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수아는 태석의 아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린이 태광개발이라는 이름에 보인 반응,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태석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 씨, 나 좀 도와주게. 서린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게. 태석과 도윤은 이튿날 아침 서둘러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석은 과거를 회상했어요. 그와 서린은 대학 시절 만나 뜨겁게 사랑했지만 재벌가의 아들이었던 태석에게 가난한 집안의 서린은 적합한 신부감이 아니었죠. 결국 부모님의 강한 반대로 둘은 헤어졌고 태석은 집안의 뜻에 따라
윤혜진과 결혼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그 아이가 사장님의 자녀일 수도 있나요? 도윤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해. 우리가 헤어질 무렵 설인이 약간 이상했어. 뭔가 말하려다 그만둔 것 같았지? 두 사람이 설인의 찻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찻집 앞에서 태석은 잠시 망설였어요. 15년 만에 재회.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설이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고 태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설인의 손에서 들고 있던 잔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태석 씨?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석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오랜만이네, 설인아. 도윤은 둘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수아를 찾아 마당으로 향했어요. 수아는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죠. 도윤 아저씨. 수아는 반가워하며 뛰어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번엔 누구랑 오셨어요? 도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내 회사 사장님이야. 너희 엄마 옛날 친구신데. 친구요? 수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친구는 별로 없는데. 그때 찻집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과 수아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이는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태석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수아가 내 딸이란 말이야?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약혼했고 당신 부모님은 나를 철저히 거부했잖아. 태석은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그 아이의 눈이 자신과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아는 혼란스러워하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설이는 수아를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이분은 내 아빠야.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태석을 빤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짓말.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설이는 슬픈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거짓말했어.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 된 것 같구나. 태석은 천천히 수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나는 정말 너의 아빠인 것 같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알게 되어 미안해. 다음 날 태석은 서울로 돌아와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쪽으로는 자신의 딸을 찾았다는 기쁨이, 다른 한쪽으로는 15년 동안 아이를 모르고 살았다는 죄책감이 교차했죠. 무엇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의 아내 윤혜진과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였습니다. 태석은 일단 확실한 증거를 얻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비밀리에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릴 터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수아가 자신의 딸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수아의 눈빛, 표정,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두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한편 태석이 강원도를 방문한 후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자 혜진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태석의 비서를 통해 그의 일정을 몰래 확인했고 도윤이 태석과 함께 강원도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도윤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혜진은 도윤을 자신의 사무실로 마치 우연을 가장한 듯 불렀어요. 도윤은 긴장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요즘 좀 이상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요. 도윤은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인재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신 것 같아요. 혜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정말요? 당신도 같이 갔던데 누구를 만났나요? 도윤은 순간 당황했지만 태석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요. 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혜진은 자신의 비서에게 태석의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 후 혜진의 비서는 태석이 DNA 검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혜진은 즉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검사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마이너스 태석에게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는 것을? 이런 배신을 혜진은 분노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석과 결혼한 12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은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낯선 여자의 아이가 태석의 유일한 혈육이라니. 혜진은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검사 결과를 마치 수아가 태석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조작하도록 지시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설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설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태석이 그녀와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야 했죠. 다음 날 태석의 부모님은 혜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태석 씨가 옛 여자친구를 만났대요. 그 여자가 태석 씨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한대요.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 그 여자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래요. 태석의 부모님은 혜진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특히 설인이 사기 전과자라는 말에 더욱 분노했어요. 그들은 즉시 태석을 불러 심각한 대화를 나눴죠. 태석아, 이게 무슨 짓이냐? 그 여자가 또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태석의 아버지가 호통을 쳤습니다. 태석은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설인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자 사기 전과가 있대. 혜진이가 다 알아봤어. 내가 이룬 것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어머니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태석은 믿을 수 없었어요. 설인은 그가 아는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도 의심스러웠죠. 결과는 수아가 그의 딸이 아니라고 나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석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정말 이해가 안 돼. 내 눈으로 봤는데 수아는 분명 내 딸인데. 도윤도 의아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닮았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뭔가 이상해. 설인이 사기꾼이라는 것도 말이 안 돼. 태석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깃들었습니다. 더 조사해보게.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략일 수도 있어. 도윤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어요. 그는 설인의 고향을 찾아가 그녀의 과거를 알아보았고 DNA 검사소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죠. 검사소의 한 직원이 익명으로 말했어요. 원래 결과는 아이가 장 회장님의 친자였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의 지시로 결과를 조작했어요. 도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설인의 사기 전력도 완전히 날조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혜진의 계략이었습니다. 도윤은 증거를 모아 태석에게 보고했어요. 사장님, 모든 것이 조작됐습니다. 수아는 정말 사장님의 딸이에요. 그리고 설인 씨는 어떤 전과도 없습니다. 태석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토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자신의 딸과 옛 연인을 해치려 했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한편 설인은 태석의 갑작스러운 냉담함에 상처를 받고 수아와 함께 다시 강원도로 돌아갔습니다. 태석이 DNA 검사 결과를 받고 연락이 끊겼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를 안 좋아하나 봐요? 수아가 설인에게 물었습니다. 설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아니야, 수아야. 그냥 어른들의 사정이 복잡한 거야. 우리끼리 잘 지내면 돼. 그때 문득 설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도윤이었어요. 설인 씨,
큰일 났습니다. 윤혜진이 모든 것을 조작했어요. 지금 태석 사장님이 강원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주세요. 그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설인의 손이 떨렸어요. 15년의 시간과 아픔 끝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석은 서두르다 못해 달리다시피 차를 몰았습니다. 도윤에게서 모든 진실을 들은 후 그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혜진의 배신, 부모님의 오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인과 수아에게 했던 자신의 실수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길에 태석은 부모님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혜진이 모든 것을 조작했어요. 설이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아는 정말로 제 딸입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석이 도윤이 찾아낸 증거들을 설명하자 그들은 점차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손녀가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죠. 태석아, 정말 그렇다면 내 딸을 데려오너라.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따뜻했습니다. 설인의 찻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태석은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어요. 찻집 문을 열자 따스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설이는 카운터 뒤에서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아는 구석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설이나 미안해. 태석의 첫마디는 사과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 혜진이 모든 것을 조작했더군. 설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니 아빠. 태석은 무릎을 꿇고 수아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래 수아야. 난 내 아빠야. 이제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태석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15년간 기다려온 순간 아버지와 딸의 첫 번째 진정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석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왜 그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는 설인과 수아에게 서울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나는 혜진과 이혼할 거야.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태석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설이는 망설였어요. 태석 씨, 그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요? 당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텐데. 내 인생은 이미 바뀌었어. 설이나 수아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야. 다음 날 태석은 수아를 데리고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에 어색했지만 수아의 천진난만함과 총명함은 금세 조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할머니는 수아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쁜 아이였구나. 할머니가 미안하다, 수아야. 태석의 아버지도 감격했어요. 태석아, 내가 옳았다. 이 아이는 분명 우리 피를 이어받았어. 눈빛이 꼭 어렸을 때 내 모습이구나. 몇 개월 후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새롭게 꾸며진 거실에는 설인, 태석 그리고 수아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했지만 태석과 혜진의 이혼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어요. 혜진의 조작 행위가 밝혀지면서 그녀에게 유리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죠. 태석의 부모님도 이제는 설인과 수아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아야, 학교는 어때? 새 친구들 사귀었니? 태석이 딸에게 물었어요. 수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진이랑 민지랑 제일 친해졌어요. 선생님도 너무 좋으시고요. 설이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가족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의 기다림과 고통 끝에 찾아온 완전한 행복이었죠. 설이나, 도와줄까?
태석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설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태석은 설인의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고마워.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있어 행복해.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태석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결정한 인제 리조트 개발 계획이 변경됐어. 대규모 리조트 대신 2년의 정원이라는 친환경 문화 공간을 만들기로 했어. 설인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떤 공간인데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는 작은 찻집들과 문화 공간 그리고 자연을 그대로 살린 숙박시설이지. 그리고 태석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줬으면 해. 내 고향이니까 가장 잘 알잖아. 설이는 감동했어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센스와 따뜻함이 그곳을 특별하게 만들 거야. 수아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와, 그럼 자주 강원도에 갈 수 있겠네요. 제 옛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겠다. 그날 밤 서울에 첫눈이 내렸어요. 태석, 설인, 수아는 창가에 모여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특별한 인연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눈이 참 예쁘네요. 설인이 말했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야. 수아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웃었어요. 눈 속의 약속, 우리 모두를 이어준 약속이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계속 내리는 눈송이들처럼 그들의 사랑과 인연은 계속해서 쌓여갈 것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녹아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회사에서 2년의 정원 프로젝트 발표를 했어요.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설인과 수아와 함께 찍은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발표가 끝난 후 도윤이 다가와 축하했어요. 사장님, 정말 멋진 프로젝트네요. 그리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태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도윤 씨, 내가 찾은 건 단순한 가족이 아니야.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은 거지.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에 새겨진 약속처럼 설인과 태석 그리고 수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